안녕하세요. 튼튼이 가족이에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수유량이에요. 여러분들 수유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난감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방법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이 영상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물론 이 영상이 딱 맞으니까 이 영상대로만 하세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아이를 키우셨거나 지금 현재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께서 수유하는 방법이 각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말씀도 맞을 수 있거든요. 틀린 말이 아닐 테니까 저는 제가 한 방법이 적어도 저희 아이한테는 참 도움이 되었다. 발달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었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해보았으니까 한번 영상 봐주시고요. 일단 수유량에 대해서 알기 전에 아이들의 반사 반응 중 빨기 반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해요. 빨기 반사가 뭐냐면 아이의 입가에 응? 아이의 입가에 이렇게 자극을 줄 경우 아이는 그 자극 준 곳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입을 벌리거나 입을 오물오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모든 아이가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갖고 태어난 그런 반사 반응 중 하나인데요. 이것을 빨기 반사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아이가 운다 싶어서 아이 얼굴에 이렇게 입가 주변에 이렇게 자극을 줬는데 아이가 이렇게 입을 오물오물 한다 그러면 배고프다 배고픈 것 같다 해가지고 수유를 딱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그렇게 계속 수유를 하시게 되면 아이 배 아리의 원인이 되어서 아기가 응가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밤새 아이의 울음과 함께 밤을 새는 경우도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빨기 반사라는 반사 행동을 알고 그 다음에 수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아기가 응가를 해가지고 갈고 갈게요. 아기가 응가하고 밥 달라고 그래서 응가하고 밥을 이렇게 그러니까 수유를 했더니 이렇게 자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적정 수유량은 에바에로 아이마다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도 기준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후조리원에 보시면 벽면에 적정 아이 일수에 따른 수유량이 이렇게 쫙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다른 곳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곳에 산후조리원에서는 수유에 대한 되게 관심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걸 설치를 딱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찍어서 정리를 다시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표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하나씩 풀어나가 볼게요. 첫 번째, 아이 하루 수유 횟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는 가장 답하기 아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보여드린 표를 제가 지금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그 표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적어도 요 시기에는 표시되어 있는 이 양보다 적게는 주지 말아야지 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면 하루 수유 횟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그 수유 횟수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거기에 꽂혀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한 3, 4일 정도를 아이 울 때 이것저것 해주다가 수유를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3일 정도 내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언제 이렇게 해서 먹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다 표기를 해놨어요. 몇 분 몇 시에 얼마를 먹고 언제 응가를 했고 이런 것들을 다 지금 100일 넘어서까지 컴퓨터로 다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8회에서 11회 정도를 수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수유 횟수에 먼저 꽂힐 게 아니라 아이 하루 적정량은 이렇게 되고 거기를 맞추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시되, 아이가 만약에 운다 그러면 첫 번째 안아주고, 두 번째 기저귀를 봐주고, 그리고 씻겨주고, 예를 들어서 물티슈 같은 걸로 아니면 또는 물로 이렇게 씻겨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다시 안아주고, 그래도 운다 그러면 저는 먹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유 횟수를 딱 보니까 8회에서 11회 정도 됐는데 한동안 계속 8회, 11회 이렇게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하루에 8회에서 11회 정도를 먹었었구나 라는 것을 컴퓨터에 다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걸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 수유를 몇 번 해야지 막 이런 횟수에 딱 꽂히기보다도 그냥 아이가 울 때 이것저것 해주세요. 아이가 울 때는 이유가 참 많아요. 아이가 나 배고파요 이런 건 정말 기본적인 거고요. 두 번째, 저 응가했어요, 쉬야했어요, 기저귀 찝찝하니까 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뭐 닦아주세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해서 반응한다 그러면 수유하고, 이렇게 되면 하루의 수유 적정 시간도 깨지고, 그리고 뭐 하루 수유 적정량도 깨지고,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난감해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 양에 꽂히기보다 아이가 울 때 이것저것 해주실 걸 다 해주고 나서 그래도 운다 싶으면 저 같은 경우는 수유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100일 지나서 150일 막 이렇게 200일 이렇게 되는데 신생아 때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가물가물하네요. 근데 어쨌든 제가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사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기억력이 참 좋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다 컴퓨터에 기록을 해놓고 그걸 보고 분석을 하고 좀 그랬던 편이죠. 두 번째, 그럼 보여드린 차트대로 먹여야 하는지, 하루 수유 적정량이 대체 어떻게 되는지, 아까 보여드린 표대로라면 뭐 3일에서 7일, 뭐 7일에서 며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아기가 3일째일 때, 4일째일 때, 뭐 5일째일 때 이렇게 되어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을 아이 몸무게 곱하기 150이 하루 수유 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3kg다 그러면 아이 3kg 곱하기 150 하면 450이잖아요. 그러면 450을 하루에 먹어야 되는 그런 수유량으로 인식을 하고, 적어도 저는 그 량보다는 좀 적게 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하루의 수유 횟수가 8회에서 11회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평균 한 9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450cc를 9회로 나누게 되면 1회당 한 50cc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최소 50cc는 넘겨야지 라는 생각, 또는 그거에 맞춰야지 라는 생각으로 수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크게 문제 없었어요. 왜냐면 그게 갇혀서, 그 생각에 너무 갇혀서 수유를 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50cc를 먹였는데 그보다 더 먹으려고 해, 그러면 조금 더 주셔도 돼요. 아니면 거기서 더 남을 수도 있고요. 너무 그거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아이가 먹고 싶은 만큼 수유를 하게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는 저희 아이가 산후조리원 나와서 그리고 지금 100일을 넘어서까지의 수유량을 체크한 차트예요. 제가 봐도 뿌듯하네요. 처음 그래서 한 18일째부터 150일째까지만 표시를 했는데 저희 아이는 150일이 지금 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계속 하고 있지만 일단은 150일까지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원더윅스라고 아세요? 아이가 성장통을 겪는데요. 겪겠죠, 당연히. 근데 그 성장통을 겪을 때는 많이 울고 잘 먹지도 않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저희 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사실 많이 울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제가 수유량을 체크하면서 항상 했던 행동들이 아까 그 안아주기, 기저귀 갈아주기, 또 안아주기를 반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더윅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모들이 안아줘야 되는 그런 게 필수거든요. 그래서 좀 무사히 많이 심하지 않게 넘어갔던 것 같고, 때문에 수유량도 많이 시끄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시면 18일째는 제가 시작했던 날이기 때문에 이 양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한 20일 때부터 보시면 되는데, 20일 때부터 보면 600 이하죠. 한 400일 가까이 한 데도 있고, 또 600을 넘어서인 때도 있고, 또 이하에다가 600 넘고, 또 400을 거의 찍고 다시 600 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안정적이게 차트가 그려져 있죠. 한 요때쯤 되면 거의 1000 가까이를 먹다가 갑자기 600 이하로 떨어지는 요때가 원더윅스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72일째 정도 되네요. 그리고 쭉 성장하고 계속 수유량이 그래도 느는 것을 볼 수 있으나 한 112일 때부터 기복이 좀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요, 앞니가 좀 빨리 났어요. 제가 아이의 입 안쪽까지는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갖지를 못했었는데, 제가 한 150일 정도 되니까 아이의 이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의 이가 보일 정도라면 한 130일 정도? 혹은 그 이전부터 아마 힘들어 했었을 텐데, 제가 맨날 그때마다 안아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벌써 이가 날이라는 생각을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아이가 그렇게 잇몸이 가렵고 이가 아플 때부터 아마 수유량이 격차가 이렇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수기 말고 컴퓨터로 이렇게 해놓으면, 아, 내가 이때 몰랐었구나 라고,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몰랐었구나 라고 좀 사실 자책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 발판으로 아, 이때부터 잇몸이 가렵고 이가 날려고 좀 아팠었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정보를 딱 얻어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사실 수유에 대한 부분이라, 저는 그래서 이 수유 체크를 150일 넘어서까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10일차, 20일차, 30일차 이런 식으로 차수별로 조금 이걸 끌어왔거든요. 제가 한 거는 일별로 되어 있는데, 일별로 되어 있는 걸 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30일차, 40일차, 50일차 이런 식으로 좀 가져왔어요. 일단 30일차를 볼게요. 38일차인데요. 저희 아기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보리차를 좀 먹였네요. 일단은 신생할 때는 새벽에 자주 깨서 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밤에 잠을 못 자는 거는 뭐 아이를 낳고 잠을 못 잔다라는 것을 투정 부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신생할 때는 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2시에 한 번 먹었고요. 3시 50분에 한 번 먹고 4시 35분에 또 한 번 먹었네요. 그리고 제가 유축해 놓은 걸 또 한 번 먹였고, 저는 아이를 낳고 만성 알레르기가 와가지고 약을 복용하거나 아니면 주사를 맞았어야 됐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좀 일찍 끊은 편이에요. 딱 한 달만 했던 것 같아요. 한 달 반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한 달 반? 그래서 사실은 모유 수유에 대한 내용을 많이 빼고 그냥 분유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시간, 2시간 만에 지금 한 번 먹었고, 거의 1시간도 안 돼서 또 한 번 먹었고, 그리고 쭉 지나서 3시간 돼서 또 한 번,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쵸? 2시간 지나서 한 번, 보면은 2-3시간 만에 한 번씩, 또는 몇 분 안에서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먹었네요. 요때까지는 저도 좀 힘들게 먹였나봐요. 대단하네요. 그러면 총 수유를 몇 번 했는지를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번 했네요. 처음에는 저도 허둥지둥 되고 수유 횟수를 한 13번 정도 했네요.
여기 있죠? 엄마 피부병, 두드러기 심해져서 삼성병원 피부과 검진 후 스테로이드 약 복용 중. 모유 수유는 당분간 금지 이렇게 써져 있네요. 저는 그날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까지 좀 적어놓은 케이스예요. 그리고 48일차 볼까요? 일단 48일차에는 조금 수유 텀이 잡혀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48일차에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수유 횟수부터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번 수유를 했네요. 그쵸? 보시면 1시 35분에 먹였고 4시간 만에 또 한 번, 2시간 만에 한 번, 또 2시간 만에 한 번, 1시간 만에 한 번, 또 1시간 만에 한 번, 3시간 만에 한 번, 1시간 만에 한 번, 이렇게 했네요. 그쵸? 한 2시간에서 4시간 사이로 수유를 한 번씩 했네요. 응가한 것도 이렇게 다 기록해놨어요. 언제 했는지. 그리고 여기 써있네요. 단계적 성장과 수면 교육을 위해 분유량을 늘렸음. 아이 몸무게를 적을 생각은 사실 나중에 하게 돼서 이때까지는 아이 몸무게는 적지 않고 제가 그냥 알아서 조율했던 것 같아요. 54일차 볼까요? 이런 식으로. 수유 횟수하고 이거는 다 안 읽어드릴게요. 다 적어놨어요. 응가를 하려고 했으나 다시 들어감. 대변 한 방울, 대변 조금, 뭐 이런 식으로 수유 언제 했는지까지 다 적혀있고, 대변이 묽지 않고 되거나 다소 딱딱함, 계속 잠을 잘 못 자고 칭얼거림이 많음, 이렇게 써있네요. 그래서 내가 수유량을 조율한다고 하고 있지만 잘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심지어 아이의 배변 활동이 좋지 않아서 아이가 배앓이를 하고 있는 것 같구나. 그래서 더 자주 배를 문질러주고 그리고 분유를 바꿔볼까 고민도 하고 이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56일차 51차를 또 하나 넣었네. 0시 한번. 이때 수유 텀이 좀 길어졌네요. 그쵸? 6시간 만에 한 번 먹었잖아요. 50일 됐더니. 기쁨의 순간이죠. 그리고 2시간에 한 번씩. 그쵸? 요 때도 수유 텀이 좀 있네요. 4시간에 한 번. 요 때도 수유 텀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써져 있네요. 몸무게 4.8, 키 56. 그러면 4.8 곱하기 150 해볼까요? 720. 적어도 저는 720을 넘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저는 몇 번 수유를 했냐면 하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했네요. 하루 수유를 8번 했으니까 760 나누기 8 하면 95 정도씩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1회 보면은 볼까요? 90, 90, 80, 80, 90, 80, 80, 80, 90. 그쵸? 최대한 95 정도를 유지하려고 했으나 저는 5를 다 0으로 바꾼 셈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80이나 90으로 통일을 해서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60일차 볼게요. 수유 텀이 조금 안정적으로 된 것 같죠? 3시간, 3시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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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1시간. 처음 자동차로 장시간 여행 후 마지막 7시 55분 70 수유 후 통잠. 다음날 0시 35분 기상 이렇게 돼 있네요. 7시니까 8시, 9시, 10시, 11시, 12시 5시간을 그냥 계속 통잠 잤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이런 걸 다 기록을 해놨어요. 70일차. 봐봐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92일차에 처음 물놀이 했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예 똥이 자꾸만 좀 짙은 녹색이라 이거를 좀 90 며칠부터
분유를 좀 두 가지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나서 결과론적으로는 여기 방송량이라도 있죠. 생후 18일, 19일, 20일 쭉 해서 아까 이러한 표가 마련이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생후 며칠에 분유를 얼마나 먹었고 응가를 얼마를 했으며 내가 얼마를 목표로 했는지, 결과론적으로는 그날 수유는 어땠는지, 목표 대비해서 얼마나 달성해서 먹였는지, 하루에 평균 수유 횟수가 어떻게 됐는지, 1일 평균 1회 평균 얼마를 먹였는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뒀어요. 끔찍하죠? 근데 이 차트를 저는 미리 마련을 해놨었거든요. 마련해놓으니까 사실 이렇게 횟수마다 이렇게 정리만 해놓으면 여기 알아서 표시가 되고 여기 알아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편하게 수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그런 식습관하고 배변 활동을 좀 정리를 해놓는 게 아이의 결과적으로 그 3시간마다 먹이세요, 2시간마다 먹이세요 라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수유를 하고, 그리고 아이가 또 칭얼대면 수유 대신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이의 수유 횟수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두 번째 아이의 수유량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그래서 수유 패턴은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계속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아이가 사실 현재까지 쭉 성장을 해오는데 많은 성장통을 겪지도 않고, 그리고 수유의 그런 리듬도 많이 깨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우리 아이를 그냥 무턱대고 수유를 하지 않고 정말 필요할 때 수유를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2시간마다 수유하세요, 뭐 3시간마다 수유하세요라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내 아이가 정말 먹고 싶을 때 수유할 수 있는 그게 대체 언제인지를 기록해 나가면서 그걸 쭉 보면은 아, 내 아이의 수유 패턴이 지금 잡히고 있구나, 아니면 지금 원더윅스 때문에 조금 수유 패턴이 깨졌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너무 그거를 기억력이나 아니면 느낌으로 의존하지 말고 적어도 조금이나마 자료를 참고해서 내 아이가 지금 상태가 어떻구나라는 것을 인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제가 하는 이 방법은 참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 수유 패턴이 아직 잡히지 않은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아니면 출산을 앞둔 그런 엄마의 상황이라면, 만약에 이 자료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연락을 주세요. 제가 언제 태어날 거예요 말씀을 해주시면 태어난 기점으로 적어도 100일 혹은 150일까지의 내용을 엑셀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자료 삼아서 아이를 행복하게 잘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외출을 하게 되면, 시댁을 가거나 친정에 가거나 이렇게 외출을 하게 되면 컴퓨터 자체를 들고 갈 수 없잖아요. 노트북이라도 아기 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나갔을 때는 수유할 때마다 또는 응가할 때마다 언제 뭘 어떻게 했는지 다 휴대폰에 적어놨다가 집에 와서 컴퓨터로 다시 정리하고 약간 그랬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이 키우는 일만큼 또 하나의 일이 돼서 쉽진 않았지만 아이 키우는데 뭐 쉬운 일이 있나요? 최대한 쉽게 하려면 오히려 그 아이의 발달 과정을 내가 정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했다고 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자료가 필요하시다 하면 연락 주세요. 어쨌든 제가 아이가 지금 자고 있어서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하지 못했고, 원래 목소리가 크지도 않지만
어쨌든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아이를 키우는데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고 저희 아이한테 다 한번 해보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다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